폐쇄 위기에 처했던 예산교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로 재탄생합니다. 100년 넘은 역사를 지닌 충남 예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법원이 감리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리교는 또다시 감독회장 공석 사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식이 대폭 완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사회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쟁점을 살펴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폴란드 국가기억원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북한 관련 자료를 모아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란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폐쇄 위기에 처했던 충남의 한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재탄생합니다. 바로 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신학생들이 나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해 문화사역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교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위치한 예산교회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던 2017년 잠정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탈농촌화 현상과 교세 악화 등의 이유로 교회가 매각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교회 옆에 있는 예산지역 최초의 유치원인 신명유치원도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심규홍 전도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의 학우들이 뭉쳤습니다. 예산교회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일어나요 예산교회 어게인 1917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와 유치원의 폐쇄 소식에 아쉬워하던 주민들은 재건 프로젝트의 시작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 옆집에서 바로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또 짊어지고 갈 젊은 사람들이 다시 장소를 이용한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기대되고 이달 12일 예산교회로 정식 부임한 심규홍 전도사는 다가오는 주일 드려지는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의 도약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예산성공회가 다시 재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지정한 근대 문화유산이기도 한 예산교회와 신명유치원은 문화공간 마르코로 변신합니다. 교회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독서 모임 마르코의 책방부터 영화 모임,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심규홍 전도사는 2040년에는 전국의 지자체 중 30에서 40%가 소멸될 것이라며 양적 부흥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리교 내부 목회자들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감리교 내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 의혹, 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하자 의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선고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모두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전명구 감독회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한 재판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이 모두 원고의 승소로 끝나면서 감리교는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특히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3개월 전과 같이 리더십 공석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운 선조 중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훈법상 건국훈장은 공적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유 열사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유 열사의 서훈을 안중근 의사가 받은 1등급이나 신채호 선생이 받은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지난해 2월 친일 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인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단 겁니다. 하지만 기존 상훈법은 한번 결정된 등급은 재논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국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전년 대비 36%나 줄어들었던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현상의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이 1년 만에 크게 바뀐 걸까요?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597개 초중고등학생 8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6%가량 준 5.2%를 나타냈고 반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란 답변은 50.9%로 약 9%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 경계도 계속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건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남북 북미 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팽팽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내용을 살펴보니 논쟁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경계 대상이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를 부정적 인식으로 적용하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5.2%와 경계해야 한다는 28.2%를 더해 33.4%.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10% 안팎의 학생이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수치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진 건데 실제 수치는 논쟁에서 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필요성에서도 지금 6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올라갔거든요. 네네. 큰 차이가 아니에요. 평화 통일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순항을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통일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모습이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은 60부터란 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현행법상으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모두 노인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 연령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제사회에서 65세 이상이 노인의 기준이 된 것은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가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기대 수명도 20년이나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찬반 논란, 쟁점은 무엇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발표는 연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72.5세를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노인시 조사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의 65세는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향 조정을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만 65세가 노인 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건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입니다. 당시엔 평균 수명이 66세였고 노인의 인구 비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4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노인은 15%로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은 노인 복지 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물가도 감안하고 젊은 층도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65세 되면 이제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70세는 너무 동떨어진 거고 65세 정도여서 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년과 정책, 복지 등 각종 제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 복지 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도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열한 모든 항목들이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찬반으로 대립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복지 혜택의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갑론을 박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폴란드 국가기억원, 폴란드 반민족 범죄기소위원회 IPN과 협력해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를 출간했습니다.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는 폴란드 국가기억원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북한 관련 자료가 정리된 책자입니다. 자료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연도 순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고서는 1950년에 기록된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외국인 인적 서류,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폴란드 내무보안기관의 북한 관련 정보도 담겼습니다. 또 북한과 남한의 군사정책과 군대 관련 자료, 양자협약, 북한 외국사절단 교환 정보와 당대의 출판물, 기사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IPN은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대기업의 수시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취업 포털 인쿠루트에 따르면 기업 646곳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 채용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업 가운데 59.5%는 공개 채용을, 21.6%는 수시 채용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개 채용 비율은 8.1%포인트 떨어진 반면 수시 채용은 9.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폭로를 한 김지은 씨가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며 이 싸움의 끝에 정의가 있길 바란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선 캠프에 들어갔는데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은 SNS를 통해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며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원의 사랑의 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 목사 측은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 59조와 68조가 위헌이란 주장과 함께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고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누리가 동북아 연구원을 출범합니다. 동북아 연구원은 동북안의 평화체제와 상생 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초대 원장은 중국과 북한 토지정책 연구자 조성찬 박사가 맡았습니다. 25일 진행되는 출범식에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한국 난민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한 포럼을 엽니다. 21일 열리는 포럼에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한용길 사무처장이 난민과 한국교회의 인권과 과제, 제주 난민 현황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고향 천안과 당진 인근의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천안 아운의 3.1운동 사적지, 유관순 열사 생가,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합니다. 답사를 원하는 참가자는 내달 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